이것이 저의 스킨케어에 대한 진심이다. 이 블랙헤드 관리 어떡하지? 야. 여기까지만. 이렇게. 여기는 회사원 A.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회사원의 코 업데이트 시리즈 제 2탄입니다. 코를 업데이트하고 나서 만지면 아픈 부위가 되게 넓더라고요. 한 요 정도 됐었어요. 이게 부목을 떼고 나서 세수도 하고 얼굴에 그래도 뭘 찍어 바르긴 해야 되잖아요. 아직도 이런 데까지만 만지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에 어떻게 스킨케어를 해야 되나, 최대한 피부에 압력과 마찰을 덜 줄 수 있는 스킨케어 클렌징 방법은 무엇인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 방법까지 도착을 해버렸는데요. 제가 이 방법으로 스킨케어를 한 달 넘게 꾸준히 하니까 얻어 걸린 격으로 피부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평소에 이렇게 하는 세수, 이렇게 하는 스킨케어마저도 나에겐 이 압력과 마찰 자극적이야 라고 하는 저보다 민감 윗길 가시는 분들, 아니면 저처럼 얼굴에 업데이트를 하시거나 각종 시술들로 얼굴에 손대기가 어려워지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진한 화장 지우고 세수하고 스킨케어까지 어떻게 제가 해왔는지 보여드릴게요. 고고싱! 먼저 포인트 메이크업부터 지우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아이 메이크업이랑 립 메이크업 지우는 거는 제가 자극 없이 바르는 방법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찾아보다가 손바닥에 아이 리무버 덜어서 이렇게 문질문질 하시면 됩니다 라는 영상도 보긴 했는데, 제가 실제로 시도를 해보니까 리무버가 눈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뿌얘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인트 메이크업까지는 평소처럼 화장솜 사용해서 지워줄게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클렌징 들어가겠습니다. 코 수술하고 나서 부목을 일주일간 이렇게 붙여놨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떼고 나니까 제가 만나본 적 없는 흑임자들이 막 여기 이렇게 와다다다다다 있는 거예요. 이 블랙헤드 관리 어떡하지 했었는데, 평소엔 거의 사용하지 않던 클렌징 오일로 메이크업 클렌징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 클렌징 오일이 블랙헤드 제거해주는 거 오케이 좋아, 화장 깨끗하게 지워주는 거 오케이 좋아, 하지만 눈에 들어가면은 막 눈에 핏발 서고 빨개질 정도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여기 중심부가 손대면은 아픈 거니까 손대도 안 아픈 얼굴 바깥쪽 부위에다가 이렇게 발라주고요. 지금 이렇게 여기 삼각존은 손대면은 그냥 아파 이렇게 되거든요. 면봉에다가 클렌징 오일을 좀 듬뿍 뚝뚝 떨어질 정도로 묻혀서 면봉 2개 잡고 이렇게 굴립니다. 제가 정샘물 아카데미에서 메이크업 밑작업할 때 배웠던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손으로 돌렸을 때보다 훨씬 압력이 적어져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화장을 해놔가지고 지금 화장이 묻어나오고 있지만은 화장 안 한 깨끗한 얼굴에 이렇게 면봉을 클렌징 오일 묻혀가지고 돌돌돌돌 하면은 깨끗했던 면봉에 누렇게 아마도 블랙헤드로 추정되는 것들이 묻어나옵니다. 손에 힘 얼마나 뺐는지 보이죠? 이 정도. 여기 지금 손으로 건드리면 되게 아픈 데거든요. 최대한 살살살 굴려줍니다. 그리고 만져도 안 아픈 데는 넓게. 저는 지금 여기까지는 살살 만져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로 가면은 헬인 거죠. 그리고 나서 클렌징 오일은 유화 작업 필요한 거 아시죠? 그런데 그냥 흐르는 물에다가 얼굴 씻듯이 이렇게 유화를 시키면은 눈에 또 오일이 들어가서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또 도구가 등장합니다. 짜잔! 올리브영에선 인지 안 팔고 롭스에서 산 한 1,500원, 1,000원짜리 클렌징 해면입니다. 얘를 물에 적신 후에 꾹 짜서 얘로 닦아냅니다. 피부 미용사 자격증을 준비하시거나 한 분들은 저보다 이 스킬을 훨씬 더 멋있게 구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건들면 아픈 데는 손에 힘 안 들어가게 멀리 잡고 날려서 아픈 데를 닦습니다. 이렇게 닦고 얘를 젖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헹구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헹궈집니다. 혹시라도 메이크업 잔여물이 좀 남아있을 때는 비누든 폼 클렌징이든 뭐든 거품 나는 걸로 빨면은 깨끗하게 빨려요. 이렇게 클렌징 오일을 1차적으로 제거를 하고 세안을 합니다. 세안제도 처음부터 거품으로 나는 애를 한 10번 정도 이만큼 짜서 최대한 얼굴에 손이 직접 닿지 않게, 손 닿으면 아프니까 거품으로 쿠션 주면서 살살살살 훑듯이만 지나갑니다. 그래도 씻은 느낌 나더라고요. 제가 코끝을 이렇게 당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세수를 하는데 예전에는 원래 허공이었어야 할 부분에 새로운 코가 생겨가지고 저도 몰래 거기를 툭툭 이렇게 물 끼얹으면서 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물을 얼굴에다가 던지는 식으로 세수를 하면은 구허공 현재 코 부분을 좀 덜 치게 되더라고요. 온 화장실이 물범벅이 되도록 세안을 했는데 여기서 전 수건 목까지만 갖다 대고요. 얼굴 물기는 뭔가 수건을 갖다 대면은 항상 버릇 때문에 구허공 현 코인 곳을 망각하고 또 툭툭 쳐가지고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기를 또 얘로 닦습니다. 수건으로 물기 닦는
적는 것보다 얘가 까슬까슬한 마찰도 훨씬 적고 뭔가 피부에 수분을 더 많이 남겨주는 느낌? 그리고 여기 아픈 부분은 역시나 이렇게 낭창낭창하게 잡고 날려서 물기를 닦습니다. 이제 스킨케어를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제 스킨케어 할 때 그 좋아하던 화장솜을 안 쓰고 혹은 못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화장솜이라는 게 좀 부드러워도 이 손의 압력이라는 게 그대로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괜찮은데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거를 손으로 바르자니 결국엔 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스킨케어에도 스펀지를 써보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올리브영이든 어디든 가면 이렇게 덕용으로 나오는 많이 들어있는 스펀지가 있어요. 저는 뭐 지금 오각형짜리인데 삼각형짜리도 썼을 때 뭐 거의 문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킨 혹은 뭐 찰랑찰랑하는 에센스도 스펀지 그냥 묻혀. 물론 스펀지가 먹는 양 때문에 화장품 사용량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만 피부의 자극은 훨씬 더 없다. 그리고 손으로 만졌을 때 아팠던 부분도 얘로 이렇게 날려주듯이 하면은 훨씬 더 압력이 덜 전달돼서 바를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얼마 전에 선크림 어떻게 하면 고르게 잘 바를 수 있냐 영상을 찍었을 때도 가장 선크림이 고르게 바르는 게 바로 스펀지를 사용해서 쭉쭉쭉 밀고 토독토독 해줬을 때 선크림이 가장 균일하게 발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선크림도 균일하게 발리는데 스킨케어도 스펀지로 발랐을 때 가장 균일하게 발리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스펀지로 발라봤더니 이 스펀지가 화장솜보다 더 보들보들하고 타월보다 보들보들하고 어쩌면 이렇게 쓰담쓰담하는 느낌이 제가 느끼기에는 마찰도 압력도 가장 적게 느낄 수 있는 스킨케어 도구였습니다. 저의 스킨케어 루틴은 거의 3단계 정도입니다. 각자 바이옴 먼저 한 다음에 에센스, 앰플, 세럼 등등 고기능 제품, 크림으로 마무리 이렇게 끝나는데요. 오늘 사용할 에센스는 달바에서 새로 나온 달바 화이트 트러플 더블 레이어 리바이탈라이징 세럼입니다. 이 세럼이 위에 노란 골든 오일 줄이 있고 밑에 세럼층이 있잖아요. 달바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 요거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달바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 요것도 2층 성상인데요. 이 세럼 미스트를 좀 더 농축해 놓은 게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2층으로 된 거를 이렇게 흔들면은 원래 얘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금색이 되는데요. 이게 꽤 묽은 타입이라서 두 가지 정도 방법으로 바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얘도 일자로 스펀지에다 쭉 묻혀서 찍어 놓고 쭉쭉 밀어 바른다. 냄새 좋아 냄새 좋아. 두 번째로는 이렇게 흔든 얘를 아예 얼굴에다가 하나 둘 세 펌프 짜놓고서 스펀지로 쭉쭉 밀어 바른다. 원래 달바 브랜드에서 추천하는 사용 방법은 세럼을 손바닥 열을 이용해서 꾹꾹 흡수를 시켜주는 방법인데 저는 여기에 손이 닿으면 지금 아프기 때문에 그 방법은 닿아서 안 아픈 부분에만 사용을 하고 아픈 부분에는 이렇게 얘로 샥샥 날려서 스킨케어를 해줍니다. 이게 오일층이 들어있다고 해서 미끄덩거리냐? 전혀 아니고요. 되게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제형입니다. 발랐을 때는 약간 워터 에센스? 워터 세럼?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얘를 발랐을 때 뭔가 막이 생기거나 해서 때처럼 밀리는 현상 없기 때문에 메이크업 전에 쓰기도 되게 좋은 세럼입니다. 일단 스펀지로 한번 축축 바른 다음에 손에 열감으로 손 닿으면 안 아픈 부분까지만 꾹꾹 눌러서 흡수시켜줄게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게 골드 오일과 세럼층이 황금비로 들어있어서 겉만 번질번질 거리는 광이 아니라 세럼의 수분 광채로 즉각적으로 뭔가 이렇게 광채가 도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피부가 탄탄해 보이는 그런 광이 아닌가요? 스킨케어 전이랑 비교해보면 얼굴에 광이 이렇게 돌게 됐습니다. 세럼까지 마무리한 피부가 이렇게 반질반질해졌고요. 스펀지로 스킨케어를 하면은 단점이 있습니다. 제품을 많이 쓰게 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클렌징할 때 해면으로, 스킨케어는 스펀지로 한 달 넘게 했을 때 뭔가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 하는 느낌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스펀지 스킨케어의 힘을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스킨케어의 마무리로 정말 정신 나간 것 같지만 이 100만원 넘는 라프레리 크림을 스펀지로 바르겠습니다. 이 100만원 넘는 크림 모셔둬서 뭐 할 거야? 똥돼지. 너무 많이 떴다. 너무 많이 떴다. 요거를 스펀지에 일자로 매겨 그 선크림 바르듯이 이렇게 쭉쭉 펴바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비싼 크림의 효과를 이 스펀지로 고르게 발라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픈데도 이렇게 샥샥샥 날려가면서. 아니 근데 이 비싼 크림을 스펀지로 바르면은 내가 손으로 발랐을 때보다 좀 더
균일하게 발라지고 뭔가 이 크림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요. 그래서 정신 나간 것 같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스킨케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스펀지 스킨케어에 대한 진심이다. 최대한 손의 압력 그리고 마찰을 줄이는 클렌징부터 스킨케어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 도구를 사용하면 피부가 좋아지더라고요. 저의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